오늘은 가난한 소년공에서 유력 대권 후보까지 올라간 이재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무관하며 본 영상은 나무위키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이재명은 1963년 혹은 1964년 10월 23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짜 생일은 불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너무나 가난한 형편으로 어머니는 그의 생일도 잊어버렸고 학교 등록을 위해 생년월일이 필요하자 점쟁이를 찾아가 생일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5남 4녀 중 7째였는데 누나 둘이 요절하면서 5째가 되었죠. 이재명의 부친 이경희는 순경 교사 등을 하다가 노름에 빠져 조그만 땅까지 노름에 날리고 1976년 하산해서 경기도 성남시 시장통에서 청소부 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대구에서 시집와서 온갖 고생을 다했으며 시장통 공중 변소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요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안동 산골에 살던 시절 학교가 멀어서 2시간이 걸리다 보니 결석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 후 성남시로 이사왔고 남들은 다 중학교에서 입학을 할 때 이재명은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재명은 공장일 대신 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이를 반대했고 이런 아버지를 증오해 갈등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1921년 어버이날 이재명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젊은 날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필사적으로 좌충우돌하는 날이었지만 돌아보면 내가 극복해야 할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그 강렬한 원망이 나를 단련이라도 했지만 때로는 마음의 어둠도 만들었을 것이라며 가난보다 아버지를 증오한다고 밝혔죠. 소년공 시절 첫 직장은 염산과 황동을 다루는 목걸이 공장, 두 번째 직장은 붕산으로 댐을 하는 공장이었는데 사장의 야반도주로 월급을 떼었고 세 번째 공장에선 고무조각이 손가락에 박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직장 땐 작업반장의 구타로 난청과 부분적 청각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당시 작업반장이 고졸이란 것을 알고 이재명은 나도 고졸이 되면 되나보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작업하는 라카시를 지원한 뒤 숨어서 몰래 책을 보며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때 공장에서 벤젠과 아세톤 냄새를 너무 맡아 후각을 상실했으며 코가 삐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경제 사정이 넉넉해진 후 후각 치료를 하긴 했지만 후각세포의 55% 이상이 괴사해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공장을 전전하다가 글로브 공장에 다녔는데 이 당시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껴 장애 6급 진단을 받았고 병역이 면제되었죠. 이재명이 17살 때 우울증과 장애로 너무 힘든 나머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첫 시도 때는 연탄불이 저절로 꺼지고 두 번째에는 둘째 형인 이재영이 구해줬으며 마지막 시도 땐 다량의 수면제를 구하러 갔다가 의사가 눈치채 소화제를 줘 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고 마침내 1982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진학할 생각은 크게 없었으나 마침 정권을 잡은 전두환의 대학 장학금 정책을 접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학력고사 3천 등의 성적을 받았을 때 대학교 학비를 전면 면제하고 학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인데 그 당시 이재명의 공장 월급이 6, 7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3배가량 많은 액수였죠. 여기까지는 이재명의 어린 시절인데 실제로 대선주자, 아니 거의 모든 현역 정치인 중에 홍준표와 더불어 가장 인생 역정이 심합니다. 홍준표의 인생 이야기도 추후 업로드될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얻은 장애로 취업이 힘든 자신에게 고시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한 이재명은 그렇게 1986년 10월 23일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본인 피셜로 1988년 사법연수원생 시절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1995년 변호사 겸 성남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정계 입문 이전 2004년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성남공공의료원 사건입니다. 시민들이 성남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 2만 명 주민발의 조례를 한 일이 있었는데 주민이 시의회에서 당정 1년을 준비한 해당 조례를 넘기자 47초 만에 날치기로 심의 자체가 거부되었습니다. 주민 대표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은 성남 시민들과 의회에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 속개를 진행하고 의회를 나간 의원들을 붙잡으러 다니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를 선고받았죠. 이재명은 이 사건 이후 꿈에도 꾸지 않았던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이후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성남의료원을 실제로 건립하였습니다.
이재명이 당시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임자였던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 3,222억 원 호화청사를 짓는 논란 등으로 재정 문제가 불거졌고 2010년 민주당 소속으로 첫 당선되었고 이후 2014년에도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기식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10년 당선되고 모라토리엄 사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남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만기일에 상환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 시장의 정치로 이재명이 모라토리엄을 선포했고 긴축재정, 지방채 발행, 재산을 매각하여 2014년 해당 사건 종결을 선언합니다. 모라토리엄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면서 통화 가치가 급락하였고 경제에 파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대외적으로 밝혔다는 점, 그리고 이 채무는 급박한 채무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적립해 두어야 하는 부채였다는 점, 굳이 하지 않았어야 할 모라토리움 선언을 굳이 했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고 이재명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하여 국토부는 비판을 하며 LH의 정산할 돈은 350억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후 2018년 3월 14일 성남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다음날 3월 15일 성남시장을 사퇴했습니다. 3월 21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후 3월 27일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지만 이재명은 결국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서민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무상 제공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업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 지원, 3대 무상 복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요. 또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비를 지급하였고 성남시 신생아 약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복지정책 확대에 그 돈은 다 어디서 구할 거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토목공사, 부정부패와 세는 세금을 통제하니까 예산이 저절로 많아지더라. 성남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라는 말로 해답했습니다. 2016년 1월 특정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실시 이전부터 반대 여론이 강했던 정책을 강행한 데다 이것을 현금강으로 되파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출마하는 후보자는 과거 전과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데 검사 사칭,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죄로 각각 벌금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검사 사칭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추가로 위반하여 또다시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중에 이 스캔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듯 합니다. 여배우 김부선 씨가 정치인 이재명을 총각인 줄 알고 만났고 이후 유부남인 걸 알았지만 15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갔다는 김부선 스캔들 사건입니다. 이후 이재명은 부인했고 김부선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만 무성할 뿐 증거가 나오지 않아 2018년 12월 12일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은 두 분만 알고 있을 듯 하네요. 2018년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재판 내내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한 입원을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재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년 9월 6일 항소심에서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검사 사칭 등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당선 목적으로 발언했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형을 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었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의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재명 본인도 11월 1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헌법 소원을 청구받아 결정되게 됐고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7월 1일 이재명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을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을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죠. 여기까지 이재명의 일생과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없으며 전부 사실에 근거하여 제작된 영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추가로 더보기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방을 통해 무료로 종목 추천과 등용문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카페, 인스타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식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